그래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코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일론 머스크의 입지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카르다노가 가고자 하는 이 RLUSD와의 통합, 이런 부분들도 궁극적으로는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RWA에 있다, 이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재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도지코인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XRP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떤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고평가 구간일 가능성들, 거래소로 많은 물량들이 이동했기 때문에 조정받을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는데, 그러면 도지코인은 어떤 상황인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트럼프가 본인의 계정에 이 사진을 하나 게재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은 이 우측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서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왼쪽에는 아무도 지금 아직까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얘기가 정말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인물로 일론 머스크를 트럼프도 꼽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정부 효율성 부서라는 곳에서 이 도지라고 하는 부서에서 이 정부의 여러 가지 예산안들을 삭감을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칼바람을 일으키는 굉장히 구조조정을 단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행보들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일론 머스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굉장히 경제 대국이지만 그럼에도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과거와 같은 유형을 가지지 못했고, 미국의 부채도 굉장히 많고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감들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행보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고 국가 부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 트럼프의 최측근은 일론 머스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일론 머스크가 가장 주목해서 보는 섹터, 가장 주목해서 보는 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늘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그 프로젝트를 언급을 드리자면 단연코 도지코인을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지코인이 10월 달까지만 해도 활성 주소 수가 100만 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952만 개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렇게 활성 주소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신규 사용자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궁극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의 움직임들을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격이 워낙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다소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코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일론 머스크의 입지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카르다노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카르다노가 상대적으로 다른 도지코인이나 XRP에 비해서는 가격 방어를 잘 못했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난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롱숏 어떤 비율을 한번 살펴봤을 때 롱이 더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롱 포지션이 더 많이 밀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크게 과열되었다라고 하는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들이 많이 높아지게 됐을 때는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조정을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다노가 그런 구간들에 일시적으로 진입을 했던 부분들이고, 결국은 카르다노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국면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MVT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MVT 비율은 MV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밸류입니다. 즉 네트워크 가치 대비 이 트랜잭션, T가 트랜잭션인데 이 트랜잭션의 비율을 보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네트워크의 가치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트랜잭션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하면은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랜잭션이 적은 것 대비로 네트워크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MVT 비율에서, 즉 네트워크 가치는 작은데 트랜잭션이 더 높다라고 하면은 이 높은 트랜잭션에 의해서 언제든지 더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MVT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MV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고평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거품이 끼니까 결국은
조정을 받는 국면들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계속해서 어떤 전체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온체인 지표를 같이 확인하시면은 투자의 관점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카르다노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XRP, 즉 리플과 궤적을 좀 같이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찰스 호스킨슨이 본인들의 이 메인넷에 RLUSD, 즉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리플과 끈끈한 협력 관계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본인들의 사이드 체인입니다. 미드나잇 체인이 이제 메인넷이 론칭을 하게 되는데 이 체인을 갖다가 이 멀티 체인으로 가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든지 XRP와 그리고 솔라나 같은 여러 블록체인들과 연합 전선을 가져가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뭔가 카르다노의 존재감을 높이는데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세 상승장 동안에 그동안에 카르다노가 상당히 좋지 못한 움직임들을 보여왔지만 이번 대세 상승장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이런 흐름들을 지켜보셔야 되고 결국은 카르다노가 가고자 하는 이 RLUSD와의 통합 이런 부분들도 궁극적으로는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RWA에 있다. 이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재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세 상승의 움직임들, 대세 흐름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스텔라 루멘과 헤드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만 짚고 가겠습니다. 네,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RWA 시장에서 이 블록체인상의 점유율에서는 이더리움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라 루멘이 앞으로는 본인들의 사업 방향성을 RWA로 가겠다라는 것을 천명을 했고 이 RWA 파운데이션에도 가입을 하면서 뭔가 이 분야에서 존재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헤드라 같은 경우도 RWA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고 있고 그 방향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도 최근에 미결제약진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관심도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결국은 시장의 방향성은 RWA에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섹터들을 제가 오피셜 투자 클럽에서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RWA가 내년에 상당히 중요한 메인스트림 중 하나로 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AI 관련된 분야에서도 세부적으로 그리고 민코인 관련된 분야에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에서도 여러 가지 흐름을 가져가게 될 텐데 그 중에서도 RWA가 상당히 중요한 흐름을 또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장의 방향성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계속해서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RWA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뭐 대표적으로 온도 파이낸스 이런 프로젝트들이 생각이 나실 텐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프로젝트들, 유망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피셜 투자 클럽 확인하시면은 다양한 코인들을 확인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펀더멘털과 타이밍 등을 분석을 해서 전략들을 세워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알트코인 심층 분석에서는 리플과 도지코인, 카르다노를 중심으로 해서 또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코인들을 같이 좀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코인들을 우리가 모두 다 포트폴리오에 담는다거나 그런 전략들보다는 이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것들을 더 비중 있게 다뤄가야 될지를 우리 크롱님들께서 또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함께 시장 대응 전략 마련해 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이 다시 한 번 더 좀 흐름을 타면서 오늘은 수위 같은 프로젝트들이 또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지금 시장은 알트코인이 아직까지도 본격적인 상승 궤도에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은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더 큰 상승세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구간들을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면서 우리가 좋은 프로젝트들이 저평가 구간에 있을 때 잘 모아 나가시면서 전략들을 세워 나가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크롱님들 또 궁금하신 알트코인 있으시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시는 알트코인 순서대로 해서 계속해서 정보들 전해드리고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씩, 둘씩 우리 크롱님들께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